경제적 자유. 이 얼마나 듣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모든 분들이 이런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경제적 자유 참 달성하기 쉽지 않아요. 예.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는 경제적 자유는커녕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만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도 많아요. 예. 자,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의 이런 꿈인 경제적인 자유 과연 누릴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저는 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꼭 필요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나와 있는 많은 영상들과는 조금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아는 이분은 이런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아주 젊은 나이부터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냐면은 무조건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월세다. 월세가 계속 나와야지만이 그래야 이제 내가 뭐 일을 다 그만두고 자유롭게 놀 수 있지 않을까, 자유롭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돈만 모였다면 무조건 부동산을 샀습니다. 아니 돈이 무슨 그렇게 금방 모여져서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분이 노렸던 대상은 뭐였냐면 지방 부동산입니다. 지방 소형 아파트. 이걸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노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노렸냐면은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의 월세 수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출까지 끼워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못 나와도 한 15%, 잘하면 20% 이상씩 수익률이 나옵니다. 괜찮잖아요. 게다가 소형 아파트,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니까 또 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뭐 500만 원 생기면 또 사고 1000만 원 생겨도 또 사고 이렇게 계속 모은 거예요.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은 전환율, 월세, 전세 전환율 있지 않습니까? 전세에서 대부분 이제 월세로 전환하는데 1000만 원 전환하면 얼마냐면 월 10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면 월세 전환율이 얼마냐면 12%인 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40만 원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세입자가 자기 돈이 필요하게 됐다고 돈을 좀 보증금을 좀 주고 월세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2천에 얼마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로 되냐면 3천에 40만 원은 2천에 50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더 좋아져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수익률이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한 10년을 했더니만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뭐 월급 받은 돈에서 모은 것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모조리 다 월세 했으니까 계속 월세가 이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한 10년 했더니만은 이분의 한 달 월세 수입은 약 8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분이 40대 초반의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직장을 때려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막 자유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던 그 시점에 아들이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은 왜 지하 주차장이 없어?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가 남의 집 친구네 집에 갔더니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이렇게 비 안 맞고 올라오고 이러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고 남의 집 차는 다 깨끗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집 차는 너무 더럽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지하 주차장이 없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이 꼬마애가 아주 똑똑하죠. 아빠보다는 아들이 재테크를 하는 게 좀 빠를 것 같기도 해요. 자, 어쨌거나 하여간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거 가만히 있어봐. 그럼 지하 주차장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갈까? 지하 주차장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갈까? 하고 봤더니만 어떻습니까? 너무 비싸. 지하 주차장 있는 아파트는 뭐 새 아파트고 너무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방법이 없냐? 그렇진 않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본인이 뭐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처분해 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처분해서 가야 돼요. 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 고민에 빠지는 거죠. 이걸 다 처분해서 내가 지하 주차장 있는 새 아파트 가면 우리 식구들이 다 쾌적하게 좋아하긴 할 텐데 나는 언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거지? 나는 그럼 또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 그 매달 들어오는 8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큰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저에게서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인데요. 제가 안 진 지 오래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상담하러 오셨는데, 아니, 뭐 평소와는 다르게 얼굴에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은, 사실은 여태까지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해 보셔라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너무 미래가 암담하다는 거예요. 나이는 좀 지긋하세요, 이분이. 나이는 좀 지긋한데, 그리고 회사를 거의 그만둘 때가 됐어요. 은퇴할 때가 다 됐습니다. 근데 은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동산을 저를 안 지가 오래됐으니까 부동산을 잘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데요? 하고 부동산을 딱 까보니까는 강남에 아파트 4채를 갖고 있네, 이분이.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지금 뭐, 장난하시는 거예요, 저랑 지금. 아니, 강남에 아파트 4채나 갖고 있으면서 이게 뭘 걱정을 하세요? 사는 데는 또 다른 데 살고 있고요. 4채나 갖고 있고, 이 4채를 또 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그러다 보니, 어떻겠어요? 종부세도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강남에 지금 종부세가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종부세 혜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엔 종부세 혜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다 등록을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4채나 갖고 있는데 종부세도 한 푼도 안 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퇴직을 해서 뭐 막말로 와서 하나씩 팔아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무 막막해서 퇴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퇴직할 나이가 다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얼마쯤 있어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억 있으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이 말을 할 때 아주 크게 반응이 갈려질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억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에휴 10억 가지고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기준이 다르겠죠? 어쨌거나 20억이면 되겠습니까? 30억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많은 사람을 봐와서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돈의 액수는 절대 경제적 자유를 만들지 못합니다. 절대 50억을 갖고 있던 100억을 갖고 있던 절대 경제적 자유가 안 만들어집니다. 왜냐? 반드시 거기서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이상이 보여져요. 그 단계에 가면. 그 밑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보이는 거예요. 맨 앞에 사례에서 얘기한 사람. 800만 원만 내가 있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800만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다른 세계가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들이 지하주차장 얘기를 그때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전에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귀담아 듣지 않았죠. 왜냐? 이 자식아, 무슨 뭐 지하주차장이야. 빨리 우리 돈 많이 맨날 이렇게 월세가 잘 나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지.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800만 원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말이 귀에 꽂히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지하주차장 있는 집으로 가고 싶은데?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욕망이라는 것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첫 번째, 욕망이라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욕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끝이 없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것은 제어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 한 절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계속 날뜁니다. 평생을 날뜁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내가 제어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 게 욕망이라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을
훈련하지 않으면, 욕망을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는 어떠한 경우라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예. 왜? 새로운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망을 컨트롤하는 훈련, 다시 말해서 욕망의 실체를 알고 내가 막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을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고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진짜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절대로 그 욕망이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욕망을 길들이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뭐 정말 그야말로 뭐 풀뿌리 뜯어먹고 뭐 그냥 뭐 옷 한 개 그것만 입고서 그냥 평생 살아도 난 행복합니까?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욕망을 컨트롤하라는 거는 내 수준에 맞게 내가 욕망을 컨트롤하니까는 적절한 선을 만드는 것이지, 이렇게 욕망을 확 낮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그 적절한 선을 유지하려면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욕망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욕망들을 내가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십억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낍니까? 그건 바로 돈을 또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강남에 4채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놓은 이분, 왜 퇴직을 두려워합니까? 4채 있으면 뭐합니까? 앞으로는 돈 벌 능력이 없을 것만 같은 거예요. 어떻게 운 좋아서 4채는 만들었어. 근데 이제 난 나이도 들고, 회사는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 몸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돈을 또 벌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수십억을 쌓아놓고 있어도 불안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한 절대 경제적 자유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돈을 쌓아놓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돈을 쌓아놓으면 여러분이 행복하고 돈을 쌓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릴 거다 생각하는 게 바로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돈은 안 쌓아놔도 됩니다. 뭘 쌓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능력만 있다라고 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쓸 수 있죠. 맘 놓고. 자유로운 거죠. 쓸 수 있죠. 근데 내가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쓸 수가 없어요. 이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려면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욕망을 컨트롤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돈 버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함께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응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